완전히 뒤집혔습니다. Sirius ATLAS는 혜성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더 이상 과감하거나 비주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된 결과입니다. 현재 망원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고전적인 승화 모델과 일치하지 않고 예상되는 열 패턴을 따르지 않으며 가장 불안하게도 활발한 내부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성간 천체에서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현상입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수한 기술 분야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만큼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Sirius ATLAS가 성간 천체로 식별된 이후 혜성으로 자동 분류되는 것이 편리해 보였습니다. 밝기 변화, 희미한 꼬리, 물질 방출 등 모든 것이 언뜻 보기에 고전적인 설명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측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이러한 설명은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박할 수 없이 말입니다. 최초의 경고 신호는 추적 장비가 표면의 동일한 영역에서 항상 일정한 각도로 그리고 태양 온도의 변화와 일치하지 않는 간격으로 분출되는 매우 국지적인 제트를 감지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혜성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확산적이고 점진적이며 천체가 태양에 접근함에 따라 얼음이 가열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irius ATLAS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측된 패턴은 다릅니다. 불연속적인 맥동, 갑작스러운 분출이 뒤따르고 긴 비활동 기간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태양 중심 거리와의 명확한 연관성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태양 복사량이 상당한 승화를 유발하기에 불충분할 때 제트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지속하다 물체의 기하학적 형태가 같더라도 을 나타낼 것이다 냉방이지 난방이 아닙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혜성 가설의 핵심 기둥인 열 의존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분석에 참여한 천문학자들은 기술 보고서에서 점점 더 신중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정상적인 활동, 알 수 없는 내부 메커니즘, 모델링되지 않은 에너지 과정. 이러한 표현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기존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천문학계가 인정하도록 강요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측광, 분광 및 역학 데이터를 상호 참조하여 여러 독립적인 연구팀이 Sirius ATLAS 혜성에서 방출되는 분출물의 화학적 조성이 휘발성 얼음이 풍부한 혜성의 전형적인 조성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예상되는 물질들이 예측된 강도로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 물질은 이상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밝기는 추정된 질량 손실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꼬리가 존재하더라도 예상대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불안감을 주는 것은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방출이는 단순히 수동적 승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현상입니다. 간단히 말해 물체가 단순히 증발된 얼음을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록 매우 불편한 표현이긴 하지만 화산 활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전적인 지구적 의미의 파열은 아닙니다. 하지만 압력을 발생시키고 국부적인 파열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내부 과정 말입니다. 즉, 내부 에너지원이 필요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Sirius ATLAS 사례가 매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간 물체는 정의상 매우 오래된 존재입니다. 이미 소멸했거나 멀리 떨어진 항성계에서 온 이들은 수백만 년, 어쩌면 수십억 년 동안 심우주의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물체들이 열적으로 고갈되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비활성 상태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은 이미 오래전에 멈췄어야 합니다. 하지만 Sirius ATLAS는 마치 죽은 시체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분출은 특정 영역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내부 챔버, 균열 또는 활성 저장소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재발성은 이것이 고립된 사건이나 잔류 현상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또는 적어도 재활성화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존 모델뿐만 아니라 소행성체 물리학의 근본적인 가정까지 뒤흔들어 놓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희귀한 휘발성 물질 덩어리, 고도로 고립된 내부 구조, 이전에 관측된 적없는 구성 성분 등 점점 더 복잡한 버전을 제시하며 해성 가설을 살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수정이 거듭될수록 모델이 더욱 취약해지고 가능성이 희박한 예외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과학 여해를 끝없이 지속하는 것으로는 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불편함은 더욱 커집니다. 휘발성 물질이 고갈됨에 따라 활동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달리 사라이 ATLAS는 재조직의 징후를 보입니다. 이전에는 활동이 없었던 영역들이 활성화되고 다른 영역들은 활동을 멈춥니다.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해성으로서도 소행성으로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신중한 전문가들은 사라이 ATLAS를 단순한 성간 방문자가 아닌 변칙적인 천체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추측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해성 가설을 대체할 확실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적인 설명이 실패했으며 관측 결과는 초기 전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검토가 기자회견이나 단호한 공개 성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쿠에서 신중한 기사나 각주, 그리고 공식적인 담론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어조로 진행되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간 물체가 지속적인 내부 활동을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별들 사이를 떠도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만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바로 여기서 끝납니다. 해성이라는 꼬리표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지점이죠. 하지만 다른 대안은 여전히 몹시 불편합니다. 만약 이것이 승화가 아니라면,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면, 능동적이고 내면적이며 반복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다음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질문입니다. 직접적이고 다소 불편한 질문입니다. 어떤 메커니즘이 성간 물체를 그토록 오랫동안 활동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의 모델로는 왜 이를 설명할 수 없을까요? 그게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평범한 해성 가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과학은 불편한 영역으로 향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라이 ATLAS 사례는 더욱 심오하고 기술적이며 동시에 더욱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에서처럼 이 물체는 활성 상태일 수 있으며 연구원들은 결국 이 물체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별들 사이에서 순환하는 것들에 대해 여전히 얼마나 많은 것을 무시하고 있을까요? 진지하게 고려된 첫 번째 대안은 소위 극저온 화산 활동 지구의 화산 활동은 극심한 열과 마금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이 과정은 얼음으로 덮인 환경에서 물, 암모니아, 메탄 또는 기타 휘발성 화합물의 혼합물이 내부 압력에 의해 분출되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은 이미 태양계에 잘 알려진 천체들에서 관측되었습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는 지하 해양에서 물기둥을 분출하고 목성의 위성 이오는 조성력에 의해 발생하는 격렬한 화산 활동을 보이며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 또한 활발한 간헐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시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외부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중력 상호작용, 조석 가열, 궤도 공명. 이 중 어느 것도 성간 공간을 떠도는 고립된 천체가 아닙니다. 반면 사라이 ATLAS는 완전히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성간 천체에서 극저온 화산 활동이 가능하려면 어떤 종류의 불명확 좌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부 에너지 저장소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수십억 년 동안 심우주의 절대적인 추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난제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 가설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분광 분석 결과 사라이 ATLAS의 활성이 나타났습니다.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체내에 잔류열이 있는 물체에서 예상되는 것처럼 이러한 행동은
물질이 빠르게 방출되는 갑작스러운 에피소드 형태로 나타난 후 긴 침묵의 기간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압력 축적 및 해제 단순히 점진적인 해빙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기존 모델과는 잘 맞지 않는 현상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향성 방출 물체의 회전에 영향을 받는 비교적 대칭적인 방출 대신에 관찰되는 현상은 지속적인 활동 영역 마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균열이나 탈출구와 같습니다. 이는 작고 원시적인 생명체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질량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SRI ATLAS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물질을 잃고 있다면 궤적은 그 손실에 부합하는 편차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적 계산 결과는 중력 이외의 가속도는 꼬리에서 감지된 질량의 양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언가가 물체를 밀고 있지만 예상했던 정도만큼 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불일치는 과거에도 성간 물체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우무아무악의 경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설명은 분자 수소 또는 고체 질소의 방출이었는데 이 가설들은 오늘날까지도 과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SRI ATLAS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반복 패턴 그것은 제시합니다. 구조적 진화 그리고 이 해성은 우리 태양계의 많은 해성보다 더 오랫동안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지점에서 논쟁은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인간의 일상생활과 더욱 밀접한 문제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익숙한 설명을 억지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과학계와 관련 기관들은 그 현상을 가장 적합한 모델에 끼워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외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이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그 시점에 이르면 편안한 설명에만 매달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사결정, 투자 및 과학적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SRI ATLAS와 같은 천체가 그저 또 다른 이상한 해성으로 취급된다면 필요한 관심을 기울여 관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센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를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들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것이 단순히 멀리 떨어진 천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는 미지의 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영상은 데이터가 우리의 가정을 뒷받침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탐구를 따라가려면 지속성, 맥락,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한데 빠르게 변화하는 뉴스 속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는 측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SRI ATLAS의 동작에 대한 시간적 변화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대신 일부 활동 에피소드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다 외부 요인과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그 원인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요인에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극도로 신중하면서도 더욱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 유지되는 화학 과정, 드문 발열 반응, 고도로 단열된 내부 구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아이디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물체에서 이들 중 어느 것도 이전에 직접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확실한 해답이라기보다는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허함이 이 사건을 그토록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과학은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통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데이터를 확장하거나 담론을 축소하는 것이죠. SRI ATLAS의 경우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보고서가 많아지고 중립적인 언어가 사용되며 단정적인 표현은 줄어들고 단어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은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불확실성 그리고 불확실성은 특히 태양계 밖에서 오는 무언가와 관련될 때 특별한 무게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통제력을 흔들고 우리가 우주 환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뒤흔듭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 SRI ATLAS가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데이터 그것은
일반적인 혜성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내부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그 어느 것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각각의 설명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두 개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여기에 드러납니다. 모델을 여러 차례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은 여전히 관찰된 현상을 재현하기 못했습니다. 뭔가 필수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는 것에서 훨씬 더 미묘한 다른 질문으로 바뀝니다. 과학이 현재 만족스러운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며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세상에 전달될까요? 이제 논의는 단순히 에 관한 것만이 아닌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선화의 아틀라스. 그리고 그것은 이에 관한 것이 됩니다. 우리를 과학이 기존의 틀에 맞지 않는 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층적으로 연구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고 반대로 경시하거나 미루거나 그 영향력이 사라질 때까지 왜곡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은 불편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합니다. 탐사자의 ATLAS의 행태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중립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적 선택에는 실질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이 전체를 단순히 또 다른 이상한 사례로 취급한다면 결과는 뻔할 겁니다. 관측 시간이 줄어들고 투입되는 자원도 줄어들며 더 정밀한 관측 장비 개발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겠죠. 다시 말해 우주의 본질과 우리 지식의 한계에 대해 근본적인 것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지배적인 모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이상 현상이 무시된 사례로 가득합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은 처음에는 측정 오류로 여겨졌습니다. 스페이사의 존재는 그 에너지가 너무 터무니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의심받았습니다. 심지어 운석조차도 한동안 돌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이유로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패턴은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는 저항이 생기고 마지막으로야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선화의 아틀라스는 바로 이러한 모호한 영역에 속합니다. 그것은 고립된 이론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들, 성간 물체에 관한 것, 고대 천체의 내부 활동에 관한 것, 그리고 수백만 년 동안 별들 사이를 떠돌아다니며 무엇이 살아남을 수 있고 무엇이 살아남을 수 없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지속적인 내부 메커니즘, 즉 화학적이든 구조적이든 에너지적인이든 간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면 이는 항성계 외부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간 공간은 단순히 비활성 잔해의 무덤이 아니라 활발한 과정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과학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행성, 형성 모델던 그들은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시체라는 개념 자체를 재평가해야 하며 새로운 종류의 대상들을 제안할 수도 있다. 미래의 도구들도 필요하다. 그들은 필요로 할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찾아보지도 않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환경 밖에서도 우주가 복잡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발견할수록 질서, 활동, 조직이 드문 예외라는 생각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동적이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으며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과학은 확실한 해답이 없을 때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피하기 위해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표현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음모론이 아니라 제도적인 신중함입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분명합니다. 대중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ATLAS의 경우 이러한 신중함은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진 공간, 대중의 눈을 피해 진정한 논쟁이 벌어지는 공간 말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결정적인 것은 없다고 하지만 데이터는 매우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지의 것을 소통하는 방식이 미지의 것에 대처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현상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드물고 예외로 취급되는 현상은 변화를 촉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편한 점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사마이 ATLAS의 행동이 드문 현상인지 아니면 단지 드물게 감지되는 현상인지는 오늘날 알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물체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고대 장치로는 감지할 수 없을 만큼 미묘한 신호를 보인 물체는 얼마나 될까요? 잡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체가 서둘러 분류되었을까요? 이 질문에는 즉각적인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인식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의 복잡성으로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솔직하고 직접적인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는 건 이 주제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진지하게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토론은 계속될 때 비로소 진전되고 다음 급한 이슈에 묻히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꼭 간직하고 싶을 만한 사진이죠. 태양계 밖에서 온 고대의 천체가 소리 없이 우리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다. 그것은 활동적이지 않아야 하고 우리를 놀라게 할 이유도 없으며 기존 모델에 도전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그것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어쩌면 사리아이 아틀라스는 극단적인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불편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범주들과 아직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한 것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갈 용의가 있을까요?